시작은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작에서의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H와 한국사이버즈 이거 매일 보는 것 같죠? 아니, 너무 잘 가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아직 꺼지지 않은 수혜주 가운데 하나가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NH와 한국사이버결제 물론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이렇게는 많이 올랐는데 뭐 큰 폭의 조정 같은 거 없어요. 오늘 그리고 강한 반등 다시 주면서 4% 뛰어오릅니다. 수급도 어찌 그렇게 좋은지요. 외국인도 기관 투자자도 관심 두고 오늘도 사고 있는 이 종목 주가 31,250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BTS 관련주들 볼까요?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DPC, 손오공은 상한가, DPC는 9%대 강세.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슈는 BTS가 다음 주에 이 BTS 앨범이 빌보드 20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빌보드 측의 전망 나와 있고, 영국에서도 이제 1등 할 것 같은데 라는 관련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정말 그렇게 돼서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슈가 되면 또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관련주를 엮이는 초록뱀이나 키스는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센트럴모텍 볼게요. 센트럴모텍 이름 생소하죠? 지난해 11월 말에 상장된 업체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이고요. 테슬라 이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 이제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센트럴모텍이거든요. 테슬라의 신형 트럭이 사전 예약 5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36,050원 신규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좀 상장된 지 많이 좀 올라온 그런 주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할지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50원이네요. LG유플러스 볼게요. 오늘은 눌리죠. 오늘 일제히 반등 나오는데 통신주들이 강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팔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LG유플러스의 수급을 열어보면 이번 달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해치를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13,700원, 뚜렷한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볼게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지분 매입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 측, 또 조현아 전 부회장도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그냥 피 튀기는 전쟁 중입니다.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많이 올라왔던 한진칼이긴 한데 여전히 올라갈 게 남아있는가? 이거 한번 추적 들어가도록 할게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부터 볼까요? 이거 센트럴모텍 먼저 좀 볼게요. 테슬라 이슈 잡히면서 이거 수혜다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슈 정말 긍정적으로 볼만한 이슈인지 궁금하고요. 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더 갈까 안 갈까 제일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 간다 안 간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는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를 먼저 아시게 되면은 그 이유가 더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 된 것인가를 판단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 차바디, 알루미늄 암을 생산을 하게 되면 차바디 들어간 부품인데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그 이슈 하나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테슬라 했던 주가 상향 조정이라든지 테슬라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주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슈로 해서 계속해서 갈 것인가,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차트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2월 달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센트럴모텍의 주가가 조금 추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 50만 대 정도 예약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리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상승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아니라 조금은
45,000원 부근에서 45,000원 부근에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선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도 지금 공조기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월 4일 날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테슬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 두 회사를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이 회사하고 우리 산업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은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적으로 계속 교체 작업을 해보자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관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관점에서 우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센트럴 모텍만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나빠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기차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센트럴 모텍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만 그래서 전기차 부품, 전기차 관련 테마주를 관련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센트럴 모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산업이란지 다른 종목들 쪽으로 조금은 종목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국한해서 이제 나빠요라는 투자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올 한 해 좋다라는 의견들 참 많은데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는 아닌 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그 말씀 주셨던 우리 산업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형 배터리 3사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이게 그 전기차를 볼 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부분 유럽 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있는 모멘텀하고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가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럴 모텍하고 우리 산업 외에는 가는 종목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래야 될까요? 관련주라 될까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두 종목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유럽 쪽을 보게 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센트럴 모텍과 우리 산업이 있는데 그에 추가적으로 관련 어떤 특징주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이슈 빼고 LG화학 말씀 주셨는데 LG화학은 어때요? 참 잘 나가다가 이제 시장 영향 좀 받고 물론 많이 오른 탓도 있겠지만 이렇잖아요.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LG화학은 솔직히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의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 그리고 센트럴 모텍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450% 올랐어요. 상장하고 난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또 틀려지죠. 그래서 지금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상장했을 때 7,500원이에요. 46,000원까지 갔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7,500, 그러니까 말대로 최저가 7,500원에서 46,000원을 좀 보게 된다면 6배입니다. 그럼 6배 정도 주가 상승이 이뤄진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센트럴 모텍이 좀 교체가 필요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그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놓고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30만 원에서 이제 39만 9천 원, 40만 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33% 올랐어요. 600% 오른 종목하고요. 30% 오른 종목하고는 느낌이 할 수 있나요? 너무 틀리잖아요. 덩치가 얼마나 큰데요, LG화학. 그래서 그 단순히 퍼센테이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600% 오른 종목보다는 30% 오른 종목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덩치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여튼 LG화학은 또 얘가 나왔길래 또 한번 여쭤봅니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종목일 것 같아서요. 아마 제가 앵커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그 판단이 바뀐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센트럴 모텍처럼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요. 중간에도 언제든지 그때 그 종목 하면서 말씀 주셔도 돼요. 다른 종목 얘기 중이라도 좋습니다.
다음은 LG U+요. 왜 이게 뭐 그 전기차 얘기를 조금 더 해봤냐면 이 종목에 네네.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씀 주신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이거를 그냥 살까? 그냥 정말 시장 눌릴 때 IT 팔고 통신주 그냥 방어주 사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5G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SK텔레콤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3G에서 4G LTE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4G LTE 가입자만 보게 되면은 LG U+가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SK텔레콤보다는 조금은 LG U+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LG U+의 외국인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네. 4분기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116만 명 가입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400만 명, 500만까지 늘려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바뀌는 트렌드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 표현이 맞지 못해 거기에 조금 제가 보기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낯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왜 빠질까? 그 왜 부분은 빠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입자 유치, 판매 장려금 이 부분 좀 크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암암리의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아는 사람 통해서 조금 하게 되면은 선의 스마트폰을 폰을 바꾸게 되면은 네. 정책적으로 주는 장려금 외에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받는 부분들이 암암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정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각 통신사마다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물론 뭐 Z 플립이라는 새로운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바꾸고 싶은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정이 끝난 경우도 분명히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꿀 때 조금 더 혜택을 주게 된다라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바꾸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 교체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에 대한 영업 환경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이 주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3일 연속 하락하는 건 뭐 누가 보더라도 시장 영향이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최근 3일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그냥 통신사 주가로만 보게 된다라면은 뭐 LG U+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15,000원 돌파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요거는 조금 글쎄요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뭐 1번 종목이 네. 나빠요. 2번 종목이 글쎄요. 그럼 3번 종목이 탑픽이 되겠죠. 3번은 한생칼입니다. 네. 이 종목이 왜 탑픽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 방송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종목 오늘 아침만 봐더라도 네. 탑픽 줄 제시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보니까 나스미디어인지 한지칼 같이 네, 좀 잘 네, 버티는 네. 종목? 이거 외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제가 쥐어 짜서 그냥 가지고 오신 걸까요? 탑픽주한테도 나빠 의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버티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고요. 이미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뭐 추가 가능성도 있어요? 상승? 아직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건설 같은 경우는 경영권 참여로 바꿨잖아요. 투자기는 바뀐 상황이고 이 남매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지분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누가 보더라도 조현아보다는 조원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조원태 쪽으로 돌아섰고 델타항공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의 어떤 임직원들이죠. 임직원도 지금 조원태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조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에 나서게 되면서 지금 조원태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 진짜 대주주 정도의 어떤 구원투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조원태한테 위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호적인 어떤 주주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자사주 매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사주 매입이 늘어난다는 건 유통주식 시장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유통주식 시장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보다 매수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매수에서 상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칠카 같은 경우에 오늘 탑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주처럼 네네. 막 자신 있는 탑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감안해서 좀 보도록 네,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한진칼 내일도 좋아요를 찍긴 하지만 그 속의 의미는 좀 잘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고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테마주의 거래 대금과 매기가 강하게 쏠렸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가 베팅이 들어오는 종목들의 고른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어제 1,220원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7원 넘게 내려가면서 조금 환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급락세는 언제 그랬다냐다시피 방향을 위로 튼 화요일 장이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1%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100선을 다시금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2,103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어제 상승분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는 반 정도는 그래도 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2.76% 오름세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힘입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56.96포인트 나타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반등을 줬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1,219원 선에서 마감 지었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내려갑니다. 1,211원 선까지 내려가 주면서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보다는 환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장이 굉장히 강했고 최근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08%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000선 무너지면서 2,99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어제 2%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항생지수는 오늘 뚜렷하게 방향성은 없는 채 보합권 내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조문 들어갑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래도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온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4%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800만 주 넘게 팔았고 오늘도 거센 매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반등을 모색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57,900원까지 다시금 올라와 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 나옵니다. 하지만 양봉으로 돌려 세우긴 했습니다. 1.5% 정도 내림세 98,0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 10만 원 선에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직스가 9거래일 만에 주가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4% 가까이 급등이고요. 47만 9천 원 나타내면서 다시금 고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가 바로 네이버로 랭크가 됐습니다. 오늘 3.5%의 오름세 19만 원 선에 다시금 탈환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전기차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화학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조금 부진한 모습으로 약부합권 내 등락을 이어갔었는데요. 결국 오후장 들어서 주가 방향 강하게 위로 틀고 거래 마칩니다. 1.1%의 오름세에 39만 9,500원 나타내면서 다시금 40만 원 선 진입 트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모비스는 그렇게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은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총 9위까지 올라와 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고요. 메디톡스가 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9개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까지 급등하면서 65,9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어제 역시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급락에 나왔던 HLB가 급반등 성공합니다. 6% 오름세 91,700원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하루 만에 9만
5만 원 선을 탈환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조금 특징적인 게 원익 IPS가 다시금 시총 9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KMW도 다시금 반등 나오네요. 6% 오름세입니다. 54,20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고 거의 다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의 특징적인 섹터를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에 굉장히 손바뀜이 빨리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대안주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코로나19의 관련주가 유효 기간이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대안주 찾기에 시장이 정신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관련주의 급락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련주, 손소독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스크 관련주는 일부 매기가 살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8% 급락, 진원 생명과학도 27%까지 급락한다. 우정바이오, 백광산업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택배 관련주 한익스프레스가 22% 급락이고요. 테림포장, 무림 SP 같은 종목들 어제 상한가에서 마감은 짓거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왔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엘컴텍라는 종목도 2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2,085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연속되진 않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역시 새로운 코로나19 관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관련주가 정리가 돼 있는데요.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은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도 새로운 코로나19 관련주로 등장한 종목인데요. 13%까지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상자이엘의 이 자회사가 코로나19의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겠고요. CTC바이오라는 종목 16%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독점 공급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G 웰니스라는 종목도 새로운 대안주로 들어왔습니다. 6% 급등이고요. 윗골이 살짝 달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3,08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앞서 보셨던 전자결제 관련주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4.21% 급등,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도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자결제 관련주 쪽으로는 매기가 좀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매기가 어디에 쏠렸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 그동안 코로나19의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유통, 항공주 이런 쪽 오늘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화장품주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코리아나가 8% 가까이 급등이고요. 토니모리도 7.4% 급등.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좀 급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유통, 면세점도 급격하게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이마트 같은 종목 4.2%, 신세계도 4%, 오리온 같은 종목들, 현대백화점까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주라고 여겼던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시세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4%, 에어부산 3%, 티웨이 항공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북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 의원을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좀 대북주의 호재라고 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도 쪽으로 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호AL, 부산산업, 푸른기술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대호AL은 12%까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밑으로 보시면 현대그룹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가 5.9% 급등이고요. 용포형 리조트, 아난티 같은 관광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3.6% 오름세, 대아티아이도 5.88%까지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가 고점까지 시세가 연속됐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관련주 시세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쪽으로도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결국 상한가까지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DPC도 8.6% 급등이고요. LB세미콘 2.9% 오름세, YJM게인지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잘 갔던 초록뱀과 케이스트 같은 종목들은 강하게 좀 반락이 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다. BTS 관련주 쪽에서도 시세가 일정하진 않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강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8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과 개인은 비슷한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1,200억 원 가까이 기관도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